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에 영향 미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겠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는 저절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을 왜 만드냐?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길 경우에 원본이 되는 투표지하고 대조를 하기 위한 것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인데 그 영상의 원본을 이 선관위 직원이 삭제했다고 실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를 은폐한 것이고 이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삭제했다가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 이거는 부정선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가 처음이자 끝인데 그 부정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뭉개버려 가지고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저기 부정선거하고 이번 4.15 총선하고 부정선거하고는 너무나 저기 그 이번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황당한 것은 자 이게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인데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감독을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도 감독이든 선수든 이게 이 룰을 시합의 룰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거는 따지기 마련인데 옆에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니네 팀에 불리한 거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당연히 그 선거 룰에 대해서 시합 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거 당연한데 내년 3월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것인데 이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도대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요새 뭐 이 국민의힘 당인이 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 이 선거를 해봐야 부정으로 되면 이것이 도대체 선거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거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조금 아까 조중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드려도 됩니까? 조중동 중에 지난번에 조선일보의 보도에 4.15 총선 직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할 때 이걸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표시를 안 하고 기사를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로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조선일보에서도 이건 전자개표기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결같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이건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전자개표기다라고 명확하게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일 경우에 이건 뭐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빨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경우에 이 선거가 있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그 밑에서 하나도 수사를 못했어요. 결국 선거 관련해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우리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대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해서 이 정권을 바꾸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를 3.15 때처럼 확실하게 판을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우리가 보통 희망고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선거법 개정, 공명정대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거를 완전 금지시키고 전면 수개표를 하자고 하는 이런 법이 우선 개정되지 않고는 그나마도 앞으로도 대선도 부정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관점인데, 이 8.15 8월 15일에 이 국민혁명당에서 전국적인 대대적인 시위를 해가지고 문재인이를 끌어낸다, 이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방역 지난 12일부터 특히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해가지고 일체 행사나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천인공노할 그런 그 헌법유린 우리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그야말로 이 마치 그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이 억압하는, 이 탄압하는 이러한 폭거가 되겠는데, 우리 김성진 교수님,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이 조작이라는 그런 고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우리가 보통 코비드19이라는데, 이 사태는 저는 부정선거하고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2019년 7월 12일 날 양정철이 중국에 가서 당교하고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협약을 맺고 온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은경이 북경에 가가지고 그 정체불명의 그런 이 대규모 질병이 확산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공동 대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MOU를 체결하고 왔죠. 그것이 2017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1일에 중국의 검역 담당자가 와서 한중 양국 간에 검역에 대한 것을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2020년 1월 6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1월 7일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바로 전날 국정상황실장에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진석을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을 했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사태보다도 또 이제 또 긴밀하게 가면 8월 15일. 자, 작년 8월 15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에서 그 혁명당이 나오기 전에 작년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 열기에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7월 19일에 당시 그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었나요? 그때 이낙연일 겁니다, 아마. 이낙연, 하여튼 국무총리가 그 중대본에 가서 정은경한테 얘기를 해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그래 빠져나갈까 하면 놀러 가라고. 거기에다가 무슨 저기 상품권도 상표권도 주고 극장 티켓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중국인 우한발 입국자를 제한하던 것을 8월 11일 날 8월 10일 그러니까 8.15 집회 바로 5일 전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막고 있던 사람을 왜 갑자기 8월 10일 8.15 집회 5일 전에 푸냐? 이걸 결정한 것이 8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딱 결정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우한 허베이성 그쪽 사람을 입국 금지했던 것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1년이 지난 지금 2021년 8.15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똑같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그 중국 백신 시노팜하고 시노팩하고를 접종한 사람은 국내에 자가격리 기간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증세가 없으면 내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 중국 백신을 접종자를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이 조치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주권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 묘하게 중국인이 몇 명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몇 명쯤 감염됐을 것 같은가요? 확진자가. 국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확진자로 잡힌 중국인의 1년 반 동안 86명에 불과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의 날마다 제로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표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요. 계속. 그런데 그 확진자, 동남아시아의 확진자들이 뭘 맞느냐? 백신. 지금 화이자하고 얀센하고 모더나하고 이런 거 맞을 수가 없으니까 국려지책으로 중국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맞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몽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남미 쪽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온 거 매일같이. 그럼 결국 뭐냐? 중국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남아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이 조치를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백신 돌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 맞고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 이것의 상위 국가 10개 중에 대부분이 중국 백신 맞은 나라들이에요. 그 보도가 나온 것이 6월 중순인데 뉴욕타임즈하고 이런 데서 다 보도를 하는데 저기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자빠져 있습니까? 보질 않잖아요. 보는 건지 외면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 맞은 사람도 똑같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백신을 접종했으면. 이래서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6.25 때에 중국군이 개입해서 인해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분단이 고착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의 6.25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까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문재인을 구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2의 항미 원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저기
중국 시진핑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저 인해 전술 쓰듯이 중국 백신 믿을 수 없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것도 덩달아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기 저 격리하지 않고 풀어준다. 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복균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복균 상태에서 잠재 기간 동에는 잠복 기간 동안에는 열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열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입국 갈 때 뭐 갖고 체크합니까? 아, 열 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들어가.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확진이 될 가능성이 50% 이상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한민국 온 천지를 그냥 다닌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게 7월 1일 날 풀었거든요. 7월 1일. 그러니까 평균 그 잠복 기간이 5.2일이니까 6일을 보태면 정확히 7월 7일 아닙니까? 7월 7일부터 이게 급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접종 검사자를 늘리면 많아지지. 당연하죠. 당연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도 확진율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가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곧 좀 얘기하고 또 우리 최 위원장님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우리 김성진 교수님, 이제 우리 자유 우파들이 이게 단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오늘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그 국힘당에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윤석열 지금 씨는 전 검찰총장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서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우파가 단합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정국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안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예상됐던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옥동자일수록 난산이 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이번 내년의 대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다 대동단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말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두 분 그러니까 전 감사원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또 다른 홍준표 전 대표나 그리고 또 많은 여러 대선 주자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제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대선, 우리가 보통 대선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일종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지고 이렇게 전력 투구해서 싸우는 이런 전쟁인데, 시합에도, 축구 시합을 하는데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룰을 가지고서 심판이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심판도 인간인지라 선입견 뭐 내지는 어떤 편을 드는 이런 게 숱하게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합의 룰, 대선이라고 하면 이 선거의 룰,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이미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2018년도에 그 교육감 선거 출마해 가지고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어느 쪽에 유리하지 않도록,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도록 편파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공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이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선거의 룰, 이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요치고 제발 선입견 없이 그렇게 이 선거법에 대해서, 공직자 선거법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명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원망을, 그리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는 물론이고 또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여러 대선 주자들에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공직선거법만은 제발 누구라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손을 좀 봐서 공평무사하게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신 우리 김성진 대표님의 호소였습니다.